사실 이렇게 보통 때 3시간 동안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 일이 없잖아요. 아주 임팩트 크게. 네. 그러면 진짜 수명이 짧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극도로 스트레스가 계속 치닫은 상태로 집중력을 가지고 계속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섭고 하면서 긴장되고. 이막의 이장신부터 나라 했는데 이 상태로 이막 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못하고 대사도 못하는 애다.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는 상황을 그때부터 이막 끝까지 했던 거예요. 배우들이 오디션을 보잖아요. 저도 계속 뭐가 있고 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면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분들이 저를 판단을 하는 상태가 오면 저를 모르니까 제가 너무 쫄아요. 너무 쫄고 늘 오디션이나 어떤 시험에 대해서 저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한다는 게 너무너무 불안하고. 저는 레베카 공연을 봤거든요. 근데 가수들이 콘서트 하는 거 좀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가수분들의 콘서트도 너무 멋지지만 왜냐면 팬들이 막 환호도 하고 같이 떼창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막 가끔은 또 이렇게 마이크도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제 뮤지컬은 따라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절대 그런 거 없죠.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있어요. 그렇지. 긴장감이 무대를 꽉 채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분들은 얼마나 긴장이 될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만 부담스럽고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걸 정말 부담감이 없이 무대에 온전히 신남만으로 오르는 뮤지컬 배우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네. 선배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일매일이 어떤 녹화된 것처럼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컨디션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날 관객들의 컨디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현장감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와닿는 거를 한번 겪고 나면 그다음부터 무대가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이 있지 않아요? 자기의 목 상태를 알 날이 있잖아. 레베카! 이게 카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런 날이 있지 않아요? 그럼요. 그럼요. 있어요. 매일매일이. 네. 그리고 매일매일 라이브니까. 내면 문제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라이브니까. 그렇지. 저는 저는 얼마 전에 그 중요한 테라스가 돌아가는 액투 레베카를 부르는데 감히 너 따위가 하는데 그 다음에 맛있는 공기에서 먼지가 들어갔어요. 고음이 문제가 아니라 앞부분의 진행에 약간 문제가 있겠다라고 딱 이제 임제가 되니까 손에 땀이 나면서 야, 그 짧은 순간에 딱 위에서 그러니까 속이 약간 쓰여요. 그러면은 이게 신경이 예민해지면 위산이 확 나오거든요. 밤바다의 깊은 신음소리가 저절을 부르고 검은 그림자들이 한데 검은 여기가 그 딱 붙은 부분에서 음이 높지도 않은 데서 그렇게 딱 먼지가 방해를 하더라고요. 와. 그럼 이제 이걸 거기다. 털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털어? 그럼 내가 안 부르는 수준에서 이렇게 헛기침을 살짝 해서 털어내야 돼요, 걔를. 근데 사실 그럴 수 있는 구간이 너무 없어요, 저희 노래. 창문 틈으로 우릴 쳐다봐 문을 잠가 다 도망쳐를 만약에 도망쳐 세 카운트를 했다. 네. 그럼 이런 날은 다 도망쳐 이렇게 해요. 땅마다 스며있는 음습한 기운 바로 그녀 이렇게 2번 정도 털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털기 전까지는 딱 한번 끼면은 너무 무서워. 이거 보러 와. 이 씬이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이럴 수도 있구나. 이건 진짜 사실 매일 스토리가 바뀌는 거면 괜찮아. 근데 여기 오는 관객의 반 정도는 무슨 대사를 어떤 댄버스별로 느낌이 조금씩 문장이 다르다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오는 전과를 이미 보고 오는 사람들이 연차 관람을 또 많이 네, 하니까. 맞아요. 제가 되게 어른스럽게 걱정 말아요. 우리 다 해낼 수 있어요. 우리 여정이 언제든 즐거울 거라고 약속했던 적 없었잖아요. 내가 곁에 있을게요. 이런 식으로 되게 보듬어주면서 외유내강인 이 여자 주인공이 힘을 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걱정 말아요 헨리 하는데 갑자기 어떤 관객분이 진짜 크게 기침을 하셨거든요. 그냥 에치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도 아니고 아치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라래로 이렇게. 그쵸 몰려서 극장 끝까지 멀리 보냈구나. 갑자기 이제 제가 엠마가 아니라 이지혜가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남자 선배님이 제가 돌돌돌 떨기 시작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눈으로 그냥 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근데 또 해치 한 거예요.
세 번째 됐을 때 극장 청소 좀 하자. 세 번째 됐을 때 앞에 앉아 있는 관객 한 30명 정도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소리가 저를 비웃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초짜니까 그런 거에 흔들려서 웃어 이렇게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나 어떡하지? 어떻게 노래를 하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5번을 아. 하셨어요. 노래 동안. 야, 그 정도면 음향인 줄 알았겠다. 그러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 씬부터 내내 울면서 아유 저런. 대기실에서 제가 씬을 망쳤으니까 그냥 아유.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콜까지 내내 울다가 이제 그때 그 데뷔 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평상시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아저씨들 기침 소리를 못 들어요. 아저씨들 기침 소리를 못 들어요. 평상시에. 네, 약간. 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도 그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아파요. 저는 바로 저려. 네 저려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처럼 저려요. 대사 실수는 없었어요? 아유, 있죠. 제일 처음 했던 작품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흘러내리는 이 눈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닦아줄 나의 뭐 셋셋송 뭐 이런 노래인데 저는 진짜 제 입에서 왜 그게 나오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흘러내리는 이 두 눈 이래버리고 두 눈이 흘러내렸어. 너무 잔인한 거 이런 거 아니야? 장르 변화. 왜 두 눈이 흘렀을까? 근데 제가 하고 나서 갑자기 이게 됐는데 너무 잔인하다. 그렇죠. 근데 너무 저는 막 이제 땀이 나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제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하다는 듯이 두 눈이 흘러내릴 수도 있지. 락이니까 그럴 수 있다. 예스, 두 눈 흘러내렸어. 그래서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넘어가고 이제 잠깐 나왔을 때 막 곁땀과 이제 막 땀이 엄청 땀이 많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맨날 이제 대사를 꼭 보고 거기 입에 막 10번, 20번 하고 들어가요. 틀린 부분은 특히. 제가 이것도 어떤 트라우마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강아지, 고양이 빼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무서워하거든요. 벌레에 대한 되게 공포가 있어요. 근데 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흰 옷을 입고 무대 중간으로 나가는 씬이었는데 새가 저한테 실제로 날아오고 있었어요. 원래는 막 액팅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최대한 내 몸에 안 닿게 하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렇게 무서웠겠다. 짚고 노래를 하고 끝나고 딱 들어왔어요. 이렇게 눈을 한쪽만 뜨고 이제 스태프들이 붙어서 괜찮냐고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새가 저를 휘감았대요. 이렇게 저만 조명을 받으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박쥐였어요. 근데 끔찍하다. 새가 아니고 박쥐니까 와, 머리가 간지러워. 저는 막 안 그래도 너무 싫은데 그 순간에 저는 어떻게 공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 이후에 똑같은 공연을 했을 때 바퀴벌레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세트에 일기장을 제가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고 한 장 넘긴 다음에 읽어야 되는 씬이었는데 그 일기장에서 나왔어? 그 위에 말도 안 돼. 기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넘기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보이는 척을 했어요. 10월 23일 새벽 2시.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그래도 무대에서 벌레가 나오면 어떡하지? 누가 기침 크게 하면 어떡하지? 상상의 나래를 제가 나 벌레 나온 적 없는데 앞으로 그 경우에서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저도 벌레 나온 적 있거든요. 저는 궁에서 하는 무슨 그런 거였어서 한복을 입고 되게 이렇게 앉아서 막 되게 슬퍼해야 되는데 사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마귀. 근데 사마귀가 물면 이렇게 됐다고 그러지 한 번도 물려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근데 눈이 나랑 마주쳤는데 얘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벌떡 일어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하면서 그냥 이쪽으로 어떻게 했어요. 방향을 바꿨어. 그래서 이제 노래를 시작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하필이면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루살이 거기 바뀌니까 야외여서 하루살이가 목에 빡 끼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하고 그냥 먹었죠. 먹고 그다음에 이제 노래를 열심히 하고 다시 돌아봤는데 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서 이제 할 거 다 하고 이제 엔딩이 딱 끝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봤는데 저기 앞에 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깜짝이야. 다행이다. 그래서 나는 다행히. 없다 그래서 사마귀를 먹은 줄 알고. 아유, 맞아. 저는 알죠. 너무 참아야 되니까. 아니 그렇게 에피소드가 흘러갈 줄 알고. 네, 죄송합니다. 예. 기대에 부응하지 언니 못했어. 먹었었어요. 먹었었어야지. 사마귀를 먹었어야지 이게 예. 재밌었어. 어차피 그거 확인도 안 되는 건데.
아니 근데 어쨌든 무대에 설 때 또는 카메라 앞에 설 때 뭐 긴장되고 두려운 거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 같은데요. 뭔가 두렵다라는 거는 뭘 잃을까봐 내지는 뭘 어떤 일이 벌어질까봐 이러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뭐가 두려우세요? 우리는 책임져야 되는 게 너무 많아.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시간은 곧 돈이고, 퀄리티는 곧 우리의 미래야, 그거는.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싶다고 해서 먹어서 내가 기분 좋자고 이 위험을 왜 감수해?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티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게 위험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최근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신발 밑창에 약간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어느 날. 근데 붙여놨는데 너무 내 앞에 볼보다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하다 보니까 자꾸 걸려. 치마가 거기에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당당히 내려와야 되는데 치마가 걸려서 이렇게 넘어질 뻔하고 이렇게 넘어질 뻔하고 그걸 2번을 그렇게. 치마 때문에. 네. 그래서 와 정말 식은땀이 쭉 나면서 너무 긴장하니까 갑자기 입이 바짝 마르지. 네. 그렇게 연습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식겁해서 이 밑창을 왜 이렇게 붙여놨냐. 그래서 그날 칼로 직접 다 이렇게 뗐어요. 그 옆에 깎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막 식은땀이 나고 또 뭐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네, 이럴 수가 있지라고 넘긴 게 아니라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계속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부러지거나 이러면은 그 관객과의 약속을 못 지키고 또 스텝한테도 민폐고 여러모로. 제가 작년에 엘리자벳 마지막 공연할 날이었는데 치마에 원단이 많이 무거운 옷이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그 스커트를 받쳐주는 와이어는 더 두꺼운 철사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2바퀴를 눌리는 와이어였는데 노래 1절 끝나고 나서 그 상대 역이 저의 허리를 딱 감싸면서 너의 시선 안에서를 해요. 순간 뭐가 푹 찔리는 거예요. 철사? 딱 정확히 여기에. 여기에. 근데 와이어가 들어왔다. 어머. 거의 넓이가 1cm 정도 조금 넘어요. 바늘 수준이 아닌데.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철사 다친 부상당한 철사는 되게 녹슬어 있어요. 화상. 테이핑이 벗겨져 있었어요. 제가 찔렸을 때. 근데 사실 너무 심장이 뛰면서도 피가 주르 나면서도 어머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뼈가 부러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순간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일이 생긴 건 아니니까.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치마를 펄럭이면서 이제부터 난 맘대로 춤을 출 거야. 시간, 장소, 음악까지 모두. 근데 여기 계속 피가 흘러. 뜨거운 게 흐르면서 내 부추로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양이. 객석에서 뭐. 안 보이고. 근데 이제 아니까 안쪽에 있어. 내가 빰 하고 나서 조명 끝나고 나서 가는데 다행히 제가 그 다음 나오는 씬이 조금 시간 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처 위를 압박봉들을 엄청 감았어요. 그리고 무사하게 잘 마쳤고 다음 날 꼬맸고 뭐 공연도 무사하게 잘 끝나서 전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런 사고. 네.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3시간 공연이잖아요. 이 3시간을 쫙 이 긴장을 딱 유지하면서 해나가잖아요. 어떨 때 이게 야, 나 이러다가 지금 명 짧아지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정확하게 그 생각을 저희 매일 해요. 저는 매일 네. 이렇게 긴장하면서 3시간을 살면 사실 이렇게 보통 때 3시간 동안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 일이 없잖아요. 아주 임팩트 크게. 네. 그러면 진짜 수명이 짧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극도로 스트레스가 계속 치닫은 상태로 집중력을 가지고 계속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섭고 하면서 긴장되고. 공연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공연 레베카라는 공연에서 제가 이희 나라는 역할로 제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이 모든 극이. 그래서 다른 보통의 뮤지컬들은 지휘자가 먼저 불이 다 꺼지고 지휘자한테 핀 조명이 딱 떨어지면 뒤로 돌아서 관객분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전 박수를 친 다음에 다시 조용히 하고 오케스트라가 딱 시작을 해요. 근데 저희 공연은 지휘자 인사가 없어요. 그냥 제가 문을 열고 나와요. 너무 떨려서
이 문도 못 열겠는데 문을 열으라고 뒤에서 스태프분들이 고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제 귀에만 들리게. 근데 저 그 고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고 말고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다 12년이 됐는데 네. 나 처음 들었어. 아, 그렇게 진짜. 해달라고 했어? 여기에서 고 이렇게 하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깨를 만져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스태프분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가는데 이 어깨 만지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200회를 넘게 레베카를 공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200번을 넘게 그 문을 열고 스케치북을 펼쳤는데도 아직까지도 모든 뮤지컬 통틀어서 가장 떨리는 첫 등장이에요. 저한테는. 그 200회나 했는데 포문을 여는 부담감이 저를 짓누를 때가 많거든요. 저는. 그렇구나. 저희는 가사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숨처럼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노래를 하면서 숨을 쉬었어요. 근데 다음 소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머리가 하얘졌구나.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슬픈 노래니까 아 하면서 슬퍼 이렇게 뭔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서 그 다음 소절에 숨을 마셨는데 툭 튀어나오더라고 그 다음 가사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곡을 할 때 계속 전에 읽어보고 들어갔어요. 혹시 몰라서. 또 실수를 네. 할까 봐. 그래서 지금도 무서워요. 그 노래는. 중간에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지? 아, 근데 이거는 남의 얘기인데 정말 토 나온다. 이거는 사실 제가 몰라서 안 한 게 아닌데 그냥 말도 안 되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엄청나게 긴장을 하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네. 그냥 얼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cognitive freezi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딱 그냥 얼어버리는 건데 어떤 것들이 그렇게 인지적으로 freezing 되게 하는데 딱 유발 요소가 되는 것 같으세요? 막 긴장이 되면서 머리가 확 얼어버리는 거거든요. 실수했던 곳에 딱 다다를 때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 경험이 주는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그 버튼이 바로 눌려요. 그래서 바로 거기로 저를 데려다 놓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구나. 저는 9년 전에 하고 요번에 이제 두 번째로 9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요. 너무 못 자서. 그건 되게 중요한데 목에. 그래서 너무 네. 제가 첫 공을 하는데 이미 잘해온 그거에 절대 그 먹칠하고 싶지 않아서 너무 잘하고 싶은데 첫날 분명히 일찍 누웠는데 밤 새서 제 머리가 공연을 20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나가서 이렇게 와서 어떻게 하고 노래를 하고 이걸 머리가 혼자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만해, 연습하고 그만해. 연습하고 또 네.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스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밤을 샜어요. 사실 첫 공에. 어쨌든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그 작품을 이제 무대 위에서 다 관객들에게 선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긴장되고 떨리는 게 당연하죠. 이제 불안이 올라간단 말이죠. 불안은 소중할수록 더 불안해요. 소중할수록 더 불안해요. 왜냐면 안 소중하면 불안할 일도 없어. 뭐, 아이 뭐 이러는데 너무 소중하고 잘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불안의 이유는 세 분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긴장하고 무대에 섰을 때 막 불안하고 떨리고 하는 거 양상은 같지만 그 긴장되고 불안한 이유는 좀 다 다른 것 같거든요. 우리 지혜 씨는요, 그 MMPA 검사에서 조금 흥미로운 게 불안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요. 불안 수준이. 그리고 정말 예술가적으로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귀도 예민하고 다 이렇게 예민하고 불안이 유발되는 자극에 쉽게 압도당하고 압도당하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노래를 하면서 숨을 쉬었어요. 근데 다음 소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 정말 갑자기 새하얘졌어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게 이제 검사에서도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약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불안에 압도될 때 이 불안을 조금 낮춰서 얼른 내가 안정감을 정서적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서 그렇게 나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것들을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기 암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에게 암시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딱 불안이 압도됐을 때 아마 죽게 하겠어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 좀 해보세요? 네. 그 있잖아요. 18. 신발 정신. 18 정신. 신발. 이렇게. 주머니에서 그 신발을 꺼내서 그래 신발
할 수 있어. 까짓 것 뭐 이런 거. 네, 네, 다들 네. 신발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팔이 안 빠져. 네. 뭐 이러면 그때 이제 확 당황을 하면서 불안이 확 급상승하면서 머리는 하얘지고 그 다음 단계 한 단계 더 가면 그 다음부터는 신체적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막 심장이 네. 뛰고 진땀이 막 흐르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어떨 땐 막 확 목이 조이는 것 같거나 숨이 안 쉬어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음. 무대에서 이게 딱 떨림을 넘어서서 아 이게 뭔가 공황이라는 건가 이런 건가?로 처음 느꼈을 때가 오케스트라 지휘는 시작되면 오케스트라 음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안 들려요. 들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음향팀에 오케스트라 소리가 너무 안 들린다고 모니터 좀 더 주세요. 얘기를 했는데 다른 배우들은 다 괜찮대요. 그러니까 저만 안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오케스트라가. 그러더니 그 다음 씬에서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제 심장 소리 때문에. 그래서 아 이게 공황이 온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뭔가 그게 제 몸으로 딱 네, 느껴지니까 아 이거는 내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상담을 받고 이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었었거든요. 지혜 씨가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경험하면 그에 따른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도 네. 좀 버겁다. 네. 이럴 때는 생물학적 균형이 좀 더 맞춰지도록 도움을 받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도움을 안 받으면 균형이 깨진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는데 나는 이겨낼 거야 그랬는데 또 뭔가 떨면서 뭔가 또 나만 하는 실수를 했어. 그리고 나면 그 경험 때문에 내가 또 오늘 그랬네 이러면서 그 다음에 더 떨려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떠한 자기 효능감을 잃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 그냥 내가 조금 안정되게 해냈네라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데에는 네. 때로는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나 자신을 좀 잘 파악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지나치게 너무 저항하거나 그럴 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사실 약을 먹기 전에는 약을 먹는 거에 대한 부담감? 안 먹고 싶어서 좀 피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걸 인정하고 그냥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훨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건강해진 것 같다는 생각은 네. 네네. 네. 사실 저도 공황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공황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공황을 얻는 걸까 생각할 정도로 저는 절대 그런 게 저한테 안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위키드라는 작품을 하면서 1막 마지막에 이렇게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노래를 메인 넘버를 부르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그 장치는 제가 제 등으로 이렇게 딱 등뼈를 이렇게 하면 딸깍 소리가 나면은 이제 그게 네, 고우가 되는 장치예요. 근데 그날 옷이랑 망토랑 해가지고 완전히 엉겨 붙어서 제 허리가 남고도 들어가야 되는데 딱 소리를 못 들었어요. 정말 공중에 매달리는 것처럼 제가 그 벨트에 의지를 해서 이런 연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의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의지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라는 생각이 한켠에 계속 있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사는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계속 노래를 가사 안 까먹고 했어요. 점점 가래 같은 게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넘겼어요, 그냥. 그리고 2막을 딱 들어갔는데 2막의 이장신부터 나라! 했는데 이 상태로 2막 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못하고 대사도 못하는 애다.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는 상황을 그때부터 2막 끝까지 했던 거예요. 성 그 위쪽이 확 부은 거예요. 그 산이 덮쳐서. 사실 이것 때문에 남은 5번의 공연이 계속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딱 근접하는 순간 지혜 씨가 말한 것처럼 소리도 안 들리고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노래를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공황인지 몰랐어요, 이게. 그리고 지방 공연을 다 끝나고 서울에 와가지고 난 진짜 정말 최악의 민폐를 난 일주일 동안 하고서 올라왔어. 엔딩을 이따위로 하고 올라왔어. 난 정말 최악이야. 하면서 이제 자괴감에 빠져서 이렇게 있었는데 누가 이 얘기를 듣더니 신경외과를 한번 가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외과를 갔는데 선생님께서 만약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셨다면 공황장애라고 판명을 받으셨을 거예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을 갖고 있어요. 도움을 받아요. 저도 너무 긴장이 되고 이러면 이걸 먹었는데도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진짜 위험한 거구나. 단순한 뇌한테 굳이 또 걱정을 더 심어주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난 이게 대단한 병이 아니라 난 예민을 요하는 직업을 하고 있어. 이게 인정을 하는 거. 저도 그 과정 겪으면서 때때로 도움을 받고 있어요. 리사 씨의 MMPI 결과를 네.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주변 자극에 별로 동요하지 않고 좋다.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에 따라 생활하려는 모습이 많고 안정적인 적응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이 분명하고 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좀 타인에게도 잘 알리면서 잘 소통하는 편이시더라고요. 건강하네. 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걸로 불안을 조금 낮추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공연을 하다가 뭘 실수를 했는데 거기에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 뒤까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공연을 제대로 못해서 너무 아쉬워서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먹고 만약에 실수를 하면 괜찮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It's okay. 그리고 빨리 돌아가서 다시 끝까지 일단 잘 해야 돼. 이거로 하지 않으면 제가 무너진다는 걸 알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뭔가가 실수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는 그게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한 번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 예기 불안. 예기 불안. 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anticipatory anxiety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미리 좀 걱정하는 거. 네,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옛날에도 똑같이 이러면 어떡하지? 내가 치마에 걸려서 자빠지면 어떡하지? 이 계단 올라가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것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잠을 못 자는 것 같은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예를 들어 이제 배우들이 오디션을 보잖아요. 저도 계속 뭐가 있고 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면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분들이 저를 판단을 하는 상태가 오면 저를 모르니까 제가 너무 쫄아요. 너무 쫄고 늘 오디션이나 어떤 시험에 대해서 저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한다는 게 너무너무 불안하고 근데 그게 아직도 계속 그게 좀 잘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늘 불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오면. 그것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그렇죠. 그런 예, 불안이. 약간 이런 생각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는 리사가 너무나 노래도 잘하고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스스로에게도 나는 그냥 기본 출발이 140에서 출발해. 다른 사람이 100에서 출발한다면. 그러니까 깎아 먹어도 뭐 좀 내가 괜찮아. 네, 이런 마음을 갖고 쟤는 뭐 이쁜데 노래도 잘하고 몸매까지 예쁘고 막 그렇게까지 진짜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만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요즘은 어떤 시대인데 뭐 리사가 나왔던 공연이나 아니면 노래했던 것들을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캐스팅 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뭐를? 알고 오세요. 그럼 댄버스 부인은 그렇죠. 그럼 모를 리가 알고 없어. 알지. 그러면 그냥 내가 안면을 트지 않아도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뭐 공연한 걸 보거나 내가 노래한 걸 듣고 왔겠거니 하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아니 지금이 무슨 1970년대도 아니고 늘 그러니까. 현장에서 들어야지만 아는 건 아니니까 그냥 뭐 내가 조금 잘한 공연도 이렇게 누군가가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좀 뭐 몇 분은 들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랜선으로 나를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아예 더 네. 긍정적으로 네, 생각해요. 훨씬 편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그 사랑해주는 팬들 그리고 대중분들의 어떤 응원과 격려로 힘을 얻어서 그분들에게 최고의 공연과 최고의 좋은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우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런 상황에서 좀 긴장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게 맞죠. 근데 결국 긴장이라고 하는 거는 불안의 일종인데 불안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불안은 적절히 있어야
미래를 대비하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나가거든요. 불안이 높을 때 그걸 조금 편안하게 잘 다뤄낼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게 중요한 거지. 불안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을 조금 내가 다루어낼 수 있는 정도로 낮춘다면 이 불안을 조금 적절한 불안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내가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고 또 내가 나를 대비하고 더 갈고 닦는 데 쓸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 성공적인 경험들이 쌓여 나가면서 훨씬 더 좀 편안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요? 감히 너 따위가 드윈터 부인의 자리를 차지하렸습니까? 밤바다의 깊은 신음소리가 저주를 부르고 강마다 스며